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드디어 탔습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최신작 아반떼 N인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제 뒤에 타고 있는 PD가 내년에 이 차를 출고할 예정이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패키징을 비롯해서 실제 오늘 이 차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저희의 주요 관심사인데요. 2리터 엔진으로 280마력을 내는 국산차 최강 코너링 머신으로 불리는 아반떼 N,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N 280마력 출력을 갖고 있죠. 한번 달려볼까요? 시프트 되는 타이밍이 매우 짧은데요. 다분히 고성능차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온도를 조금 올려줘야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마일드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 가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기어비가 약간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토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나가는 능력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스피드미터 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실제 이 주행 속도 여기서는 240km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측면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속도 영역 자체가 매우 높았죠.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또한 일반적인 환경, 측풍이 불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안정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만큼 국산 준중형 세단을 베이스로 만든 고성능 모델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 여건만 된다면 현대차가 제시하는 실제 속도 250km까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GPS로 확인한 결과 최고 속도는 242 정도를 마크했습니다. 근데 안정감이 좋은데요. 다만 이제 현재처럼 고속 주행을 할 때 차가 약간은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N 커스텀 원 모드에 설정을 해 놓으면서 댐퍼를 약간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제 고속 레인 체인지를 할 때 타이어에 여유가 있죠. 때문에 고속 주행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불안감이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타이어 사이즈는 이 출력 대비 조금은 큰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타이어를 셋업한 이유, 이것만큼은 분명하니까 이것 자체가 아쉬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건 고속으로 뻗어주는 능력은 2리터급 모델로서, 특히 전륜구동 모델로서는 충분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요 다음번에는 이제 NGS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하지만 초고속 영역에 있을 때는 사실 부스트 제어를 하기 때문에 NGS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중고속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속도를 조금 올리고 NGS를 쓰면서 가볼까요? 역시 NGS의 효과는
초고속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통상 뭐 다른 차들도 그렇거든요. 최고속 영역에 있을 때는 부스트를 조금 낮추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재 아반떼 N도 시속 이제 뭐 180km 이상에 접어든 경우는 NGS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고속을 달리는 능력, 그리고 이 차의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거의 뭐 최상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무난한 고속 주행을 보여준 아반떼 N, 이제 디자인을 볼까요? 아반떼는 젊은 취향에 맞춰진 준중형 세단입니다. 특별히 멋을 부리지 않아도 강렬한 느낌이 잘 살아나죠? 이런 아반떼에 레드 컬러의 립 스포일러, 사이드 스커트를 달아 차체가 더 낮고 넓어 보이게 꾸몄습니다.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의 디자인도 멋지죠? 리어도 멋을 냈는데 디퓨저와 대형 듀얼 머플러, 스포일러가 스포티한 멋을 한층 배가시켜줍니다. 실내의 기본 틀은 아반떼와 같지만 곳곳에 N 로고를 넣어서 보다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이 다르죠? 퍼포먼스 블루 컬러의 버튼을 통해 N 전용 모드 또는 주행 모드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NGS 버튼도 상당히 강렬해 보이죠? 디스플레이에서도 N 전용 메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 취향에 맞는 드라이빙 스타일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버킷 타입인데 착석감이 좋았습니다. 야간에는 N 로고의 조명도 들어오는데 주행 때는 꺼지게 만들었고요. 뒷좌석 공간, 트렁크 공간도 충분해서 일상에서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적합하죠. 물론 승차감은 타협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 아반떼 N 핸들링을 볼까요? 자, 일단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차량이 매우 민첩하게 움직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타왔었던 다양한 전륜구동 모델들이 있지만 이 핸들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이건 뭐 거의 단연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벨로스터 M만 해도 날카로운 핸들링으로 튜닝을 해놨었는데 현재 아반떼는 그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특징인 게 이게 벨로스터 M 때도 그랬는데 리어 축이 조금 빠지는 그 시간이 빠르거든요. 때문에 이제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 드라이버가 오버스티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주행을 할 때 이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세팅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공격적으로 뭔가 이 현대 N이 지향하는 것이 운전 재미, 전륜구동이지만 조금 더 빠른 성능, 그것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요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신 후 빠른 주행을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와인딩 로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행을 하실 때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날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꼭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이 달리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자, 중상급 드라이버가 운전을 한다고 보면 전륜고동 모델로서는 현재와 같은 세팅이 조금 유리해지긴 합니다. 자,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때문에 이 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의 한계를 알고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을 정확히 예측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른 그런 드라이빙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처럼 이제 코너링을 즐기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이제 ELSD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 이 양산차의 시스템은 이 개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폭스바겐의 X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이제 뭐 다른 차들도 그런데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현대차가 잘하는 것들이 뭐냐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현재 아반떼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동을 할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는 제가 임의적으로 N 커스텀 모드를 만들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쪽만 약간 가볍게 풀어놓은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직 그 혼다 시빅 R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데 물론 이제 뭐 출력으로 놓고 봤을 때 시빅 R 쪽이 좀 더 높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또한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큰 만큼 이 아반떼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젊은 소비자분들께, 혹은 이제 나이는 약간 있으시지만 세컨드카로서 뭔가 난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께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기 퍼벅퍼벅거리는 뭐 이제 팝콘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A35, 그것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강렬하게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또한 이 변속기도 칭찬할 만한데요. 변속을 해나가는 과정, 특히 이런 맛을 처음에 선보여줬던 건 BMW의 M이었습니다. 자, 각단으로 들어갈 때마다 팍 하고 쳐주면서, 와, 이게 사실은 뭐 주행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박진감을 느끼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현재의 아반떼 변속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의적으로 제가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달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환경이 바뀐 것이 각 타이어들의 열이 적당하게 올라가면서 이제부터는 핸들링 차원에서는 손상이 없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스티어 특성도 약간 언더스티어로 지금 맞춰져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약간은 지금 기온이 낮다 보니까 리어 타이어의 온도가 좀 제대로 안 올라와서 그랬던 것 같고, 뭐 의도적으로 리어 쪽을 흘리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차량에 미끌림이 있다는 것이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그립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르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반떼 N의 엔진 자체 음색은 평범한 편인데요. 하지만 배기 사운드 튜닝을 통해서 운전 재미를 향상시켰죠. 수입산 2리터 모델들도 특유의 배기 사운드를 내주는데 고음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 N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가속력은 어떨까요? 시험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5.4초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가속에 필요한 거리는 약 80m 정도였고요. 벨로스터 N의 것과 비교해보니
성능 차이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수치적 성능은 5마력 정도 오른 것에 불과한데 의외로 차이가 크죠? 터보차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기존 벨로스터 N의 것은 저속 토크를 강화한 타입인데 고RPM에서 효율이 조금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반떼에는 고RPM에서 효율을 높이면서 고속주행 능력을 더 향상시켰죠. 다이나모 그래프를 보면 그 효과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확실히 고RPM에서 더 높아진 마력과 토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 엔진을 쓰는 수입산 모델보다 수치적 성능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전륜구동 방식의 역대 현대차 가운데 가장 빠른 성능을 내주고 있고요. 이제 시속 200km까지의 가속 성능을 볼까요? 최근 테스트한 코나 N과 비교를 하니 성능 차이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사실 펀카에 있어서 발진 가속 성능, 수치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모델들이 약간 더 빠른 성능을 내주고 있는 만큼 현대차도 조금만 더 성능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다른 차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것을 옵션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소비자들이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빠른 달리기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달리고 싶지만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타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륜구동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자사의 노하우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전륜 모델로서는 만족감 높은 아반떼 N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중이동에 대한 그 개념이 이 차에서 정말 잘 녹아 들어갑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가속 페달을 조금 빠르게 띄워주면 리어 쪽이 훅 하고 말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거 은근히 재밌습니다. 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인 만큼 제동 성능도 중요한데요. 아반떼의 제동 성능이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테스트 결과 36.95m를 기록했습니다. 최장 37.7m 정도, 평균으로 봐도 37.3m 정도니까 신뢰할 만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타이어의 영향도 컸을 겁니다. 제동 성능도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인데요. 자, 타이어 사이즈만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현재 본다면 사실 이제 트랙에서 계속 달리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36 그리고 가볍게 트랙데이 정도를 소화하는 수준이면 현재의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근데 타이어 값이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OE 타이어로 이 타이어를 계속 쓰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현재 이 아반떼 N이 낼 수 있는 그 코너링 성능을 조금 더 극적으로 올려놓는 데 역할을 해주는 만큼 가능하면 이와 유사한 등급의 타이어를 계속적으로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타이어 사이즈가 출력 대비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외 모델의 경우는 대부분 235mm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출력은 조금 더 낮은데도 이 넓은 타이어를 썼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차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타이어도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제 스피리움 같은 경우를 달린다고 보면 이 출력과 타이어, 타이어 쪽에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는데요. 때문에 동마력대 차량과 달린다면 출력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지만 타이어에 의한 그 코너링 퍼포먼스가 조금 더 향상되는 만큼
랩 타임을 내는 차원에서는 현재 세팅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놔야 한다면 현대는 이 가속에서의 약간의 그 손실을 감안하고 코너링 퍼포먼스를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ELSD까지 물려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만큼 전륜차로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벨로스타인 때는 의외로 이제 조금 실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골프 GTI 대비 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서 이제 발끈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세련미라는 것, 그리고 벨로스타인을 타신 분이 지금 아반떼 N을 타시면 그 세련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현대 연구원들 논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오늘 만난 현대 아반떼 N. 자, 아반떼 N을 만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노면 환경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너무 이제 온도가 낮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달려주고 있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요소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다 가성비라는 것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실 뭐 등취득세를 합쳐서 4천만원 미만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현대는 조금 더 다양한 소비자분들께 어떤 기회라면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을 제공한 만큼 가성비를 잘 추구한다면 정말 최고의 고성능 모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옵션을 다 넣어서 4천만원 후반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BMW M135i 같은 모델도 실구매가가 지금 4천만원대 후반에서 5천만원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중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이 갖는 최고의 매력은 바로 가성비죠. 자, 그 가성비를 놓치고 가지는 말자고요. 어쨌든 저희 PD는 이 차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출고가 되면 출고기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전륜구동 국산 최강 머신 아반떼 N을 만나봤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왜 내가 어릴 땐 이런 차를 안 만들어준 거야? 카마로 어때요, 카마로? 너무 재밌는데요. 바로 이거다.